네, 출란교실입니다. 제가 이제 한 2주 전부터 계속 날씨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살면서, 뜨거웠던 여름을 여러 번 겪었는데, 올해처럼, 제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지가 이제 꽤 됐죠. 한 30년 됐나요? 사용한 이후에, 차 안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내비게이션을 휴대폰에 틀어놓고 그 본네트가 아니라 그 운전대 옆에 그 다시방이라고 합니까? 거기다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핸드폰 거리에 올려놓고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차 안에서 에어컨을 틀어놨었거든요. 틀어놨는데 그 창문으로 오는 복사열 때문에 휴대폰이 정지되는 이 사태를 처음 겪었어요. 예. 참 희한한 일이더라고요. 아무리 뜨거워도 그런 경우는 겪지 못했는데, 제가 그래서 아주 신기해 사진 하나 찍어뒀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아이폰을 사용하는데요.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멈췄어요. 멈추고 나서 이런 글귀가 딱 뜨더라고요. 온도가 너무 높아서 폰을 좀 식혀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긴급 통화 버튼만 작동을 하고 나머지는 올스톱 되어버리는 현상을 느꼈어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지금 그 기후 날씨 예보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구름이 한 점이 없대요. 구름이 없어가지고 그 뜨거운 그 태양의 그 열이 직접적으로 거름망을 역할을 하는 구름이 없이 직접적으로 땅에 닿다 보니까 지열이 높아지고 해수면도 상승하고, 그리고 공기가 더 뜨겁게 달궈졌다고 합니다. 이 올해 난이 이제 어떻게 될까 참 걱정스러운데, 다른 농사 짓는 분들, 이제 그 중국이나 인접 국가들의 예를 보면은 병충해에 엄청나게 시달린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좀 조심을 하시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없죠. 방법은 없는데, 저도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다른 분들이 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뭐 딱히 해답을 못 내려놓더라고요. 그냥 하나만 얘기하고 그냥 끝나버리는데, 저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법이 없으니까 결론을 못 내리겠죠. 그래서 이 더위를 식히려면 일단은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낮에 햇볕이 들어오는 복사열을 차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한 일부터 시작을 해서 복사열을 좀 줄인다면은 온도를 조금이나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창문만 연다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 공기 자체가 이미 뜨겁기 때문에, 밖에 공기가 유입된다 하더라도 출란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고, 또 병충해를 어떻게 커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온을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햇볕을 차단하는 방법 외에 여름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답글에 대답을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유황을 사용할 때 낮에 사용해도 되느냐, 뭐 위험하다고 하는데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시죠. 저도 유황을 이제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낮에 줘본 경험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주의 문구에 써 있습니다. 그 유황 비료를 사면은 그 껍데기에 써 있어요. 햇볕이 강한 낮에 주지 말라고. 그리고 그건 보편적으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니까, 일단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믿지 못하겠는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밤에, 해가 완전히 진 밤에 물을 주고 나서 유황을 살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물진단 어플리케이션을 오늘 소개한다고 했는데요. 요거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 소개하기 전에 장점과 단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단점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단점은 유료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결제를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한 9,000원 정도인가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결코 싼 어플리케이션은 아닙니다. 아닌데 한 3, 4일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일주일간 사용해보고 일주일 단위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일주일만 사용해보고 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안초에다가 한번 쫙 테스트를 한번 해본다면은 일주일 후에는 그냥 결제를 끊어버리면 되니까 그러기에는 뭐 이렇게 부담이 없는 가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버전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저처럼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폰에다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깔아가지고는 폰에 영어로 나오는 걸 해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패드에다가 깔았어요. 패드에다 깔아서 패드를 가지고 식물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패드에 이제 영어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폰에 구글 번역기를 작동을 시켜서 패드에다 대고 번역을 해보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저는 활용을 한번 하려고 어플리케이션을 폰에다는 안 깔고 이 패드에다 깔았습니다. 폰에다 직접 까시는 것이 아무래도 편하죠. 편한데 그렇게 하시려면은 영어를 좀 번역을 좀 잘 하시는 분들 또는 다른 방법으로 번역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폰에다 깔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패드에다 깔면 어떤 아이콘이 뜨냐면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런 아이콘이 뜹니다. 요런 아이콘이 뜨는데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광고가 뜨면 닫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플랜티피입니다. 플랜티피로 되어 있는데 아이덴티피로 되어 있고요. 이건 식물을 이제 검색한다. 어떤 식물인지 이런 뜻이고요. 디아그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음이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디아그노스라고 하는 것은 식물을 진단한다.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누르고 어플리케이션을 식물에다 이렇게 비춰서 사진을 탁 찍으면 이 식물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죠. 뭐 보춘화 이렇게 뜨겠죠. 새우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요건데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 진단이라는 뜻이니까 요걸 딱 클릭을 해서 식물에다 비춰보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면 식물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면 제가 이제 이 번역한 구글 번역기로 돌린 겁니다. 진단하고 치료하세요 라고 식물의 건강 상태를 스캔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신박하죠. 그래서 귀하의 식물에 맞는 관리 계획을 얻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빛이 부족합니다. 흙을 풀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단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결과도 나옵니다. 그 세부적인 결과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식물을 뿌리를 찍은 게 아니고 잎을 찍은 겁니다. 잎을 찍었는데 뿌리가 썩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박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난 속, 분이 이제 분 속에 난이 이제 뿌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뿌리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가 탄화 현상이 왔는지, 뿌리 썩음 현상이 왔는지, 뭐 곰팡이균이 자생하는지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서서히 그것이 발전돼서 출란이 데미지를 입었을 때 비로소 이거 뭐 뿌리를 한번 털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뒤늦게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식물을 이렇게 사진 탁탁 찍으면 스캔만 해주면 바코드 스캔하듯이 그렇게 스캔만 해주면 이 식물은 뿌리가 썩어 있다. 이거 털어보면 진짜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세한 소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영어가 주는 의미는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뿌리 썩음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대처 방안도 나와 있습니다. 뿌리 부패는 가능한 빨리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식물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발생합니다. 이게 습하게 키웠다는 거죠. 뿌리 부패는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로 식물을 공격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식물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배수가 너무 불량하여 산소가 부족해서 식물이 죽게 된다. 또 하나는 식물이 너무 촘촘해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분해에 있는 수분이 빨리 증발되지 못하고
계속 축축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게 이제 과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그 화분이 마르기 전에 물을 절대 주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화분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물을 주면 바로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물을 자체를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을 키우더라도 일괄적으로 물을 주는 날 이렇게 정해가지고 물을 쫙 주는데 저는 그런 방법이 옳지 않다라고 벌써 오래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왜냐면은 옆에 분은 바짝 말랐는데 옆에 분은 아직까지도 화장터 밑은 축축한 상태로 남아있는 분이 있는 난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 분은 뿌리가 왕성하게 수분을 빨아들인 것이죠. 근데 이쪽 분은 부실한 거야. 뿌리 상태가 부실하고 난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안 좋기 때문에 물 속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는 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물을 준다? 그러면은 이 말라있는 분은 괜찮지만 이 젖어있는 분은 과습으로 갈 수 있다. 오히려 이 식물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물을 주는 것도 선별적으로 줄 필요성이 있어요. 난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선별적으로 주면 옆에 또 물도 튀고 복잡하니까 건강한 난초, 세력이 왕성하고 촉수가 많고 분을 꽉 잡고 있는 이런 건강한 난초는 한 군데다 몰아놓고 요거는 종자목이야. 그래서 좀 세력을 좀 키워야 되는 좀 관리가 필요한 난초야. 그럼 그걸 한 곳에다 몰아놓고 물 주기를 달리 해야 된다라는 것이 출란교실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식물을 가지고 이 식물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처방을 하세요. 뭐 살균 하세요. 비료가 부족합니다. 미량연소가 부족합니다. 이런 걸 처방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더니 그 전에는 이게 식물이 활력이 없는데 이렇게 활력이 나는 걸로 되살아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랜트 아이덴티퍼, 플랜티피라는 건데 이제 식물을 관리하고 재배한다. 이런 전체적인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식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출란하신 분들한테 필요한 식물의 진단. 지금 여기 보면요, 이렇게 잎이 마르죠. 잎이 마르면은 이렇게 스캔을 하면 이게 왜 마르는지, 미량연소가 부족해서 마르는 건지, 아니면 잎 마른 병인지, 아니면 뿌리 썩은 병인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잎이 마르는지를 진단하고 처방해 준다. 이게 상당히 신박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인 것 같아요. 이게 AI가 기능이 작동한대요. 참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별 이상한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나오는데 이것이 출란에 적용을 했을 때 출란을 이제 배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획기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이게 한글 버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글 버전이 나왔으면 좀 더 영어를 굳이 이렇게 해석할 그런 이제 어려움도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한다고 하니까 뭐 오랫동안 사용할 게 뭐 있습니까? 좀 이상이 있는 식물을 한 군데 쫙 몰아놓고 일주일만 계약해서 일주일 동안에 다 스캔해보고 메모해 놓으면 되는 거니까, 번호 매겨가지고 이 난초는 뭐가 문제구나, 이 난초는 뭐가 문제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는 재미를 한번 9,000원 정도 가지고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진단을 한번 해볼까 하는 난초가 없어서 이걸 결제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올 여름에 이 잎에 뭔가 이상이 징후가 좀 오면 이거 진단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뭐지? 라고 하면 저도 일주일에 한 9,000원 정도 결제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뭘 꼭 하라 안 하라 이런 것보다도 하여튼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정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요즘에 제가 다른 분들이 하는 유튜버 동영상을 쭉 보면서
제 구독자 한 분께서 그 고가의 난초 교육을 받으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이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뭐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들었는데, 그리고 뭐 커리큘럼도 제가 이렇게 대충 봤는데, 뭐 몇백만 원씩 한다면서요. 한 번, 그래서 그분도 한 번밖에 안 들었다고 하니까 한 번 듣는데 몇백만 원씩 한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싼데 이게 무슨 교육이길래 이렇게 비싼가, 정말 그거 몇백만 원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커리큘럼도 그렇고 그 내용도 그렇고 들을 만한 가치는 없는 것으로 그 결론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또 그 교육을 받으려고 몇백만 원씩 내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니까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납만큼 다른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만은 이 출납만큼 혼탁하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뭐 사기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한 것이 출납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뭐 판매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부조리한, 우리가 난초를 오래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아닌데 싶은 이런 행위들이 난무하죠. 난무하는 것을 출란교실은 그간 한 2년 3년 동안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있었어요. 올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스크린 하면서 한번 참고적으로 과거 것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출란계가 얼마나 이게 혼탁하고 사기가 난무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런 거에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비싼 난을 파는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다고는 하는데, 저보다 뭐 더 잘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매년 매회 교육을 또 받으러 가신 분이 있어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그래서, 출란교실 보시는 분들은, 초보자들,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뭐, 오래되신 분들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입문하시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좀 잘 모르시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가스라이팅을 당하시는 것 같은데, 출란교실을 많이 좀 전파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출란교실을 시청을 하시면서 구독도 누르지 않고 또 좋아요도 누르지 않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 절반이 넘어요. 유튜브의 그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면 그 통계가 나오는데, 그 절반이 넘는 그 한 1000명, 2000명의 시청자분께서 좋아요도 한번 안 누르고 또는 구독도 안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출란교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